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주말이 내일이네요. 날씨가 상당히 좀 추워진다라고 합니다. 오히려 더운 것보다는 좀 추운 게 난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점점 추워지면서 이 에너지와 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저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이 유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관련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가격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 기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태양열과 풍력 뭐 요런 것들로 에너지의 수급을 모두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. 석탄을 활용한 어떤 에너지원의 그 아웃풋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로만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을 활용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좀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수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원전의 활용도가 분명히 필요하다. 그게 탄소 중립, 저탄소 이런 것들의 기조와 오히려 일맥상통한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겁니다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기존의 탈원전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그 기조를 바꾸는 정책을 좀 내보냈죠. 그렇다 보니까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탄소 친환경과는 얼라인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정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요.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증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오로지 저탄소 친환경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이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, 원자력 관련주 전체가 다 섹터가 상승하는 그런 지난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현재 유럽 시장은 다행히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다우존스, S&P, 나스닥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 공포 지수는 상당히 좀 변동성 지수죠.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상승 추세로 좀 제대로 좀 돌아선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, 다음 주 과연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월요일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.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니케이 그리고 상해종합지수, 항생, 대만 가권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다. 이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WITU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도 80달러를 돌파하는, 그동안 이제 이 1일 차트로 본다면 가파른 상승세가 이렇게 무려 80달러가 돌파했죠. 이게 그 주 단위로 보면 더 가파릅니다. 뭐 2020년 그 한 6월 이때쯤에 비교해서는 거의 4배 가량 상승한 상황이다. 먼슬리로 체크하면 2013년에 뭐 100달러 이렇게 갔던 때를 뭐 능가할 정도의 이런 수준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그 에너지 쪽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두산중공업을 간략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차트를 좀 본다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주체 모두 다행히 순매수를 했습니다. 물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했어요.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. 근데 빠지진 않고 어쨌든 순매수를 했으니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기관은 좀 담고 있습니다. 3일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갭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적산병 느낌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, 다만 오늘의 상승은 거래량은 예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만 도지형 느낌의 조금 불안한 상승 추세를 좀 전환할 수도 있는 이런 좀 불안한 캔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은 장이 쉬니까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어쨌건 간에 현재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
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3,050포인트 정도, 우선 21선까지는 한번 터치해주지 않겠냐,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, 여기서 이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뚫고 가느냐 뚫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하게 좀 상승했고, 코스닥은 201선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. 21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한 건 맞고,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순매도를 좀 했고 개인이 다 받은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본다면, 지수의 코스피의 지금 신용 잔고는 1조 2600억 정도, 죄송합니다, 12조 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. 그죠? 12조 6000억 정도가 되고요. 12조 6100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코스닥은 1조 4300억 정도, 10조 4300억 정도, 죄송합니다. 이제 조금 더 다시 잔고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.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으로 또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신용으로 살 구간은 아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차트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어제 이렇게 지지 라인이 한 3만원 4만원 정도 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, 뭐 긍정적입니다. 왜? 우선은 거래량이 지금 점점 이 양봉의 흐름에 있어서 거래량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. 물량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이 매동을 봤을 때는 뭐 어찌됐건 기관이 3일째 좀 사면서 기금도 좀 사주고 있고요. 기금이 지금 3일 동안 산 금액이 거진 280억 정도 됩니다. 좀 많이 샀죠. 아울러서 이 외국인의 240억 순매수 이후에 이틀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때 들어온 240억 보다 훨씬 덜 나갔고, 마찬가지 19,000원대에서 잡은 220억보다도 덜 나간 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, 한 이번 주죠, 10월 지난주네요, 죄송합니다. 10월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상당히 들어와주고 있고, 기관도 주 말로 가면 갈수록 수요일부터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흐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.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연기금이 좀 사주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,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비단 뭐 한전기술이라든지, 그렇죠?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. 한전기술, 한전KPS, 두산중공업 이 세 종목이 SMR 소형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다,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난번 고점까지 한전기술은 거의 다 왔습니다. 다 왔어요. 이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이 박스권을 과연 뚫어낼 수가 있느냐,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다음 주가 될 것이다. 한전 KPS도 보면 얘는 약간 좀 약하죠. 그렇지만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이 세 종목의 어떤 힘, 두산중공업까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. 자, 제가 너무 어지럽게 좀 그려놨죠. 다 지워볼게요.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지금 치고 올라간 양봉이 나왔습니다. 뚫고 올라간 양봉이 나왔고, OBV 차트로도 봐도 레벨업 하는 느낌이 좀 보입니다. 이탈 수급보다는 상승할 때의 수급, 그러니까 쭉 매집이 이루어져서 이탈보다는 계속적인 매수세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. 지금 이 상승에서 현재 보면 요 볼린저 밴드의 요 박스권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는, 그죠? 이 다음 주는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할 것이다.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다시 제대로 된 돌파를 못하고 눌려버릴 것인지, 아니면 지난번에 이 두산중공업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요때, 이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 치면서 쭉 들어 올렸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를
이 두산중공업이 걸 수 있을지.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. 지금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단 3일 만에 이때 보면 한 18,000원이었던 주가를 5,000원 가량 상승을 시키면서 굉장히 가파른 좀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세다. 그렇지만 이 구간 내에 있는,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이 구간 내에 있는 요 매물대를 그죠? 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거고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화가 된다라고만 하면 뭐 저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요 구간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정말 소화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이다. 근데 뭐 한 2만, 그래도 한 6,000원 정도 라인대까지는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돼요. 왜냐면 1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에서 부담스럽다, 돌파하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구간까지 지금 돌파는 했어요. 한 23,000원 정도가 사실 넘어가면 결국엔 이 쌓여 있었던 이 박스권의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원자력이 계속 가겠어? 또 눌리지 않겠어? 이때 같은 상승 나오겠어? 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. 당연히 개인들이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400억, 128억, 44억 던졌듯이 보면 이게 이 3일 동안의 개인의 매도 물량만 해서도 거진 570억 정도 되거든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. 단기적으로는 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고 칩시다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요. 그 대선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기조 자체도 탈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전 세계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이 여건에서 그렇게 굳이 고집을 한다. 물론 지금은 원전에 대한 이슈들보다는 정치권에서는 뭐 대선 주자의 여러 가지 루머와 그런 루머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. 이 관련되어지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책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언젠가는. 그렇게 따지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, 향후의 먹거리가 뭐냐라는 거죠.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. 예전에 뭐 바이오와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듯이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원전과 관련된 것들도 신재생과 결부되고 또 여기서 SMR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서전기전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전 KPS, 한전 기술, 뭐 그 또 이제 우진, 그죠? 또 뭐 워낙에 많아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, 네, 우진 그리고 한전 기술, 뭐 한전 산업, 한전 KPS 막 이런 종목들이요,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물론 뭐 그 중에서 대장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대장주는 바뀔 수가 있어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, 오늘 사실은 이 원전 관련해서 일진파워가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. 27.59% 상승을 했거든요. 다원시스하고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어쨌든 강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, 이 소위 말하는 이 두슬라라고 불렸었던 이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,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. 볼리저 밴드 상단을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다가 여기 박스권에서 물린 물량들을 과연 소화할 수가 있는지, 만약에 소화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계단식 하락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상승할 때 그냥 팔아버린다?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면서 한번 지켜볼 때라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언제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, 상승할 때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 물론 개개인의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, 저는 하락할 때도 존버를 하는데 상승할 때도 존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매일매일 상승 중이고,
양봉을 뽑아가면서 강하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과연 이 23,000원에서 26,000원 이 강력한 이 매물대의 벽 여기를 과연 이 두산중공업이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영상을 다음 주에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두산중공업 지금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조금 더 가면 과매수권이 좀 되거든요. 이때 보시면 이렇게 과매수권에서도 계속하면서 더 매수가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 과매수권에 도달을 하는데 과연 이 두산중공업이 이때의 이 엄청난 상승만큼이나 강한 상승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.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주시면 정말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되거든요.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또 EID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으로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